시작할게요. 그 원의 방정식에서 방금 전에 이제 현과 관련된 할선과 관련된 식 하나, 그 다음에 원에 떨어져 있는 직선과 관련된 거 문제 하나를 진행했고요. 이제 접선과 관련된 문제들을 좀 진행을 할 건데, 접선을 구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문제에서 어떤 게 주어졌느냐에 따라서 구하는 방법이 두 가지로 나뉘어지고요. 그 두 가지 방법 같은 경우에는 아예 다른 식이 나와요. 그래서 그거 하나하나를 한 번씩 보여드리면서 식으로 설명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 기울기가 주어질 때. 기본적으로 이 접선의 방정식이라고 하는 거는 일단은 어떠한 접선과 관련이 있냐면 그냥 일반 원이 아니라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이라고 하는 원의 중심이 원점인 원에 대해서 접선의 방정식을 먼저 알려드릴 겁니다. 자, 기울기가 m인 접선의 경우 외우셔야 돼요. y는 mx. 당연하죠? 너무 당연하죠. 기울기가 m이니까 mx겠죠? 얼마? r 루트 m제곱 더하기 1. 하나도 안 간단하죠? 외우셔야 돼요. 왜 이런 식이 나오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접선을 이용해서 그대로 한번 식을 정해보자면 원의 중심 사이에 직선을 y는 mx 플러스 n이라고 할 때 m 값은 문제에서 주어지지만 n 값을 주지 않은 상태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식을 변형을 들어가야 돼요. 자, 식을 잡아보자면 mx-y 더하기 n은 0이라는 식과 원점 사이의 거리는 이렇게 나올 텐데 이 값이 뭐가 돼야 돼? 반지름이 돼야지만 접한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절대값 n 값은 r 루트 m 제곱 더하기 1이라는 값을 가지게 되고요. 그래서 절대값을 없애주게 되면 뿔마가 되겠죠. 그래서 n 대신에 뿔마 r 루트 m 제곱 더하기 1이라는 식을 사용하게 된다면 이렇게 기울기가 m인 접선의 방정식을 세우실 수 있게 됩니다. 간단하죠? 두 번째, 원 위의 점 a, b 에 대해서 a, b라고 하면은 좀 그런가요? x1, y1이라고 할게요. 결론만 먼저 말씀드리고 마찬가지로 증명으로 보여드릴게요. 일단 원 위의 점 x1, y1 위에 있는 접선, 그 원 위에 점이 하나 있을 때 그 점을 지나는 접선은 반드시 하나만 생기겠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왜 두 개가 생기나요? 그쵸? 위아래로 하나씩 생길 거야. 기울기가 m이라고 한다면 위를 지나는 접선, 아래를 지나는 접선 이렇게 두 개가 생겼다고 한다면 그거에 비해서 원 위의 점이 주어진 경우에는 하나의 접선만 생길 겁니다. 그 하나의 접선식은 지금 어떤 느낌이냐면 x 곱하기 x라고 x가 두 개 들어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빼고 좌표값을 집어넣은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25라는 점 위에 3,4라는 점 위에 있는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라 라고 하면 3x 더하기 4y는 25라는 식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간단하게. 왜 그렇게 되는지도 마찬가지로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원. 제가 참 싫네요. 빨리 2단원이 끝났으면. 몰라. 그냥 볼게요. 자, 얘가 좀 더 토실토실했으면, 얘가 좀 더 매끄러웠으면 좋겠는데. 손을 댈수록 이상해지는 것 같으니까 그냥 갈게요. 자, 여기 원점을 지나는, 원의 중심으로 하는 원이 있다고 한번 생각합시다. 그럼 요 원 위에 있는 점을 제가 x1, y1이라고 한다면,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은 기울기가 x1분의 y1이죠. y는 x1분의 y1x입니다. 그럼 얘랑 접선은 반드시 뭐가 됩니까? 수직이 됩니다. 수직이 될 때 기울기는 뭐가 되나요? 그 기울기 값이 얼마라고요? 왜? 마이너스 1이요? 곱한 값이 마이너스 1이 되도록. 즉, y1분의 x1이 되겠죠. 기울기와 한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세워보신다면 y는 마이너스 y1분의 x1 곱하기 x-x1 더하기 y1 하고 식이 나오게 될 거예요. 이 식을 정리합시다. 양변에 y1을 곱하시고 그 다음에 저 괄호를 분배해 주시죠. y1y는 마이너스 x1x 더하기 x1제곱 더하기 y1제곱 정리하시면 x1x 더하기 y1y는 x1x의 제곱, x1의 제곱 더하기 y1의 제곱이라는 식이 나오게 되는데 저 점 x1, y1이라는 거는 뭐죠? 이 원. 이 원 위의 점이죠. 그럼 x1과 y1을 대입했을 때 x1의 제곱 더하기 y1의 제곱값은 반드시 얼마가 나오죠? r제곱이 나오죠. 얘가 얼마라고요? 이 값이 반드시 뭐가 나온다고요? r제곱이 나온다고요. 그래서 식이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원 위에 점이 주어졌을 때는 그냥 단순하게 x1x 더하기 y1y는 r제곱이라고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R구전에서는 안 나오는데요. 블루에서는 나와요. 그리고 아마 센 B에서도 나오게 될 거라 여러분들한테 미리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여기 있는 거는 증명과 관련된 거니까 한번 싹 지울게요. 지워도 되죠? 수업 중입니다. 나중에 전화하겠습니다. 이 원이 아니라 다른 원으로 중심좌표를 옮겨볼게요. x-a의 제곱 y-b의 제곱은 r제곱. 지금 이 식은 이 도형을 어느 x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a만큼 y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b만큼 평행 이동한 거죠. 그럼 이 접선 또한 x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a만큼 y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b만큼 평행 이동하면 됩니다. 저런.
그럼 식이 어떻게 됩니다고요? y는 x축 방향으로 a만큼, y축 방향으로 b만큼 평행이동한 그래프예요. 아, 선생님 대체 뭐 하는 짓이세요? 이게 대체 뭐 하는 짓? 그러게요. 실제로 써먹는 식입니다. 그럼 선생님, 얘는요? 선생님이 아까 뭐라 했어요? x축 방향으로 a만큼, y축 방향으로 a만큼 이동하면 이런 식이 나오나요? 당연히 아니죠. 왜 아닐까요? 왜 아니게요? 원 위의 점의 좌표가 바뀌어요. 그 원 위의 점 좌표는 여기서 x1, y1이 아니라 이 원 위에 있는 점의 좌표가 x1, y1이라고 할 때, 자, 만약에 무작위 있는 원에 그냥 아무 원이나 이런 원이 있을 때 이 원 위의 점을 제가 x1, y1이라고 할게요. 지금 원의 중심 좌표가 0,0이 아니라 a, b라고 한다면 역으로 거꾸로 돌려보죠. 거꾸로 돌려보면 어떻게 돼요? 얘를 옮겨서 중심 좌표가 0,0이 되도록 한다면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a만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b만큼 평행이동한 그래프죠. 그러면 이 원 위에 있는 점 또한 x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마이너스 a만큼, y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마이너스 b만큼 평행이동한 그래프가 될 거라고요. 그럼 이 식의 좌표가 x-a의 제곱 더하기 y-b의 제곱은 r제곱이라고 되어 있는 식을 뭐로 바꾼 거예요?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으로 바꾼 거죠. 이 원 위에 있는 점의 좌표가 뭐가 된 거라고요? 얘예요. 그러면 접선이 뭐가 돼요? x1-ax, y1-by가 r제곱이 나오겠죠? 그죠? 끝난 게 아니야? 이제 다시 여기서 구했잖아. 다시 올려줘야죠. x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a만큼. y축 방향으로 b만큼. 그럼 x 대신에 뭘 집어넣고? x-a를 대입하고 y 대신에 y-b를 대입하시면 돼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x1-a 곱하기 x-a y 더하기 y1-b 곱하기 y-b 다 r제곱이라는 식이 나오거든요.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아까 했던 말을 기억하세요. 뭐라고요? x가 2개, 그 중에서 뭐만? 하나만 x1으로 바꿨다. y가 2개, 그 중에서 하나만 y1으로 바꿨다. 즉 x-a가 몇 번 곱해졌고 2번 곱해졌고 그 중에서 하나의 x에다가 뭘 대입하게 되면 x1을 대입하게 되면 무슨 식이 나온다? x1-a. 하나는 그냥 그대로 남아있으니까 x-a. 여기도 마찬가지로 y에 하나만 y1을 대입하게 되면 y1-b, y-b는 r제곱이라는 식이 나오게 된다. 그래서 얘를 평행이동했을 때 이런 식이 나온다라는 건 지금 당장에나마 알고전에서는 안 나올 수도 있는데요. 그린에서 간단하게 몇 문제가 나올 거고 블루에서 본격적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라 라고 할 때에 이런 문제를 직접적으로 쓰는 공식 자체는 많이 나오진 않아요. 심화 과정에서 이게 나와요. 뭐가 나오냐면 원밖의 점에서 그은 접선의 방정식. 구하는 공식은 몇 가지밖에 없다고 그랬죠? 2가지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근데 유형은 몇 개예요? 3개예요. 하나가 더 있습니다. 너무 화난가요? 밑으로 내렸을까요? 원 밖에 한 점을
뭐라 할까요? 거기 뭐라고 나와 있니? 몇 코마 몇이라고 돼 있니? 응? 뭐라고 했다고? 아이 참, 2콤마1 말고 문자로 쓴 거 없냐고 물어본 거였어요. 없네요. 원밖에 한 점을 내가 예를 들어서 A, B도 썼고 X1, Y1 썼으니까 뭐 P, Q라고 할 때 생각을 해보면 원 밖에 한 점에서 접선은 반드시 몇 개가 나오나요? 원 밖에 한 점에서 접선은 반드시 2개가 나옵니다. 그럼 풀이 방법도 저 2가지를 다 사용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기울기가 주어졌다고 가정하는 거. 2가지 방법을 다 보여드릴 거예요. 저기 있는 저기 뭐냐 7번 유형에서 제가 2가지 걸 다 보여드릴 건데 원 밖에 한 점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뭘 이용하냐면 기울기가 m이라고 가정합니다. 그러면 이 기울기가 m인 직선이 P, Q를 지나는 방정식, 직선의 방정식을 세울 수 있어요. 그 직선의 방정식에 대한 거리가 반지름이 되면 됩니다. L과 중심 사이의 중심거리가 반지름이 된다 라는 식으로 세워서 그 M 값을 직접 찾아주는 과정이 이렇게 풀 수 있는 겁니다. 2번째는요, 좀 단계적으로는 복잡해요. 뭐냐면 원 위의 점을 x1, y1이라고 가정하고 그 원 위의 점을 지나는 접선이 요 점을 지날 때로 가요. 순서가 반대죠. 그 점을 지나는 접선의 기울기를 찾는 거냐 아니면 그 접선이라고 해서 어떤 특정 임의의 점을 정해놓고 그 점을 지나는 접선이 요 점을 지나네 라고 식을 세우고 푸는 방법. 아다르고 어다르다고요. 2가지를 다 보여드릴 건데 이건 말로 하기엔 좀 뭔가 뭔 말인가 싶을 거예요. 직접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순서대로 한번 5번, 6번, 7번을 한번 쭉 보도록 할게요. 5번은 되게 쉽죠. 기울기가 주어질 때 식 어떻게 된다고요? 일단 요거 정리되시면 한번 지우고 갈까 하는데 정리 다 쓰셨나요? 괜찮아요? 네, 아니면 영상 확인하시고요. 이거 지우고 넘어갈게요. 아이씨, 분필 날려. 눈 아파. 첫 번째 식 뭐라고요? 자, 5번. 기울기가 1로 주어졌어요. 그리고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2랍니다. 식이 뭐라고요? y는 x 얼마? r 루트 m제곱 더하기 1. 그래서 식이 y는 x 얼마 2. 2개를 다 쓰셔도 돼요. 그래서 그래서 y는 x 플러스 2 또는 y는 x 마이너스 2라는 식이 나오네 라고 마무리 지으셔도 됩니다. 이게 기울기를 이용한 식입니다. 공식만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푸는 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6번은 안 해도 되죠. 6번은 그냥 보자마자 답 나오시죠? 그죠? 6번은 여러분들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해서 6번은 쓱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바로 답 나오잖아. 2x 더하기 y는 5. 끝. 자, 그럼 세 번째, 7번을 한번 같이 볼 거예요.
7번에서 두 가지를 볼 건데요. 첫 번째, 일단은 외부의 점 2,1이라는 데서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이라는 이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여라 라고 했는데요. 아까 첫 번째는 뭐라고 가정한다고요? 기울기가 m이라고 가정한다고요. 그럼 y는 mx-2 더하기 1이라고 기울기가 m이고 2,1을 지나는 직선 이 원의 중심 사이에 거리가 1이 되면 되는 거죠. 원의 중심 사이에 거리가 1이 되면 돼요. 보기에는 되게 복잡스러운 식이 나오거든요. 그냥 n값을 찾으시면 됩니다. 이거 뭐 하시면, 그러니까 자, 여러분들 식 정리하실 때 루트와 절대값을 날릴 수 있는 방법은 양면제곱. 양면제곱. 계산하시면 함부로 지우지 마세요. m이 0이거나 아니면 3분의 4이거나 를 저 식에다 대입하시면 마무리가 됩니다. m값이 m에다 0 대입하면 y는 1이라는 직선이 나오고요. m에다 3분의 4 대입하시면 y는 3분의 8 이런 식이 나올 겁니다. 여기서 문제점이 하나가 있는데요. 여러분, 이거 이렇게 바꾸면 m값 하나 사라지거든요. 왜 이런 식이 나오냐면 솔직히 생각해 봤을 때 원의 지름이 일자리인 원이라고 했을 때 원의 중심 좌표가 원점이라고 한다면 1,2라는 위치가 어디냐면 2,1의 위치는 2,1의 위치는 여기거든요. 그러면 접선을 그었을 때 반드시 두 개가 생긴다 했으니 그 두 개가 생기는 것 중에 하나는 반지름 값이 같아서 0이라는 기울기가 0인 식이 하나가 나오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기울기가 없는 직선이 하나 있어요. 뭔지 아세요? 축에 평행한다 하더라도 기울기가 존재하는 애는 있잖아요. 얘도 축에 평행하잖아요. 근데 기울기 값이 없는 애가 하나 있어요. 누굴까요? Y축 평행하는 애는 기울기가 없어요. 그냥 축에 평행하는 게 아니라 X는 어쩌고 형태로 나오는 애는 기울기를 정의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럴 때는 식이 어떻게 나올 것 같니? m값이 사라져요, 하나가. 중근이 나온다던가 아니면 제곱의 값이 사라진다던가 뭐 여러 가지 방법들로 사라져요. 실제로 만약에 이걸로 한번 2,1이라고 돼 있는 거 말고 1,2라는 식을 그대로 한번 보여드리자면 자, y라는 애가 mx-m 더하기 2가 돼서 식 자체가 d 거리는 루트 m제곱 더하기 1분의 절대값 m 더하기 2 다 1이 될 거고 m제곱 마이너스 4m 더하기 4가
m제곱 더하기 1이 돼서 m 값이 뭐가 나온다? 4분의 3이 나와요. 하나 어디 갔어요? 반드시 두 개라고요. 이런 문제점이 하나가 생겨요. 그러면 했는데 중근이 나올 수도 있어요. 중근도 하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럼 돼, 안 돼? 안 된다고요. 원밖에 있는 점은 반드시 접선이 두 개여야 돼요. 그럼 중근이 나오거나 이차항이 사라져서 하나의 값만 나올 때에는 무슨 뜻이야? y축의 평행안에 하나가 씹혔다는 얘기예요. 요 경우에는 뭐가 되는 겁니까? 그러면 y는 4분의 3x 더하기 4분의 5라는 식과 하나 더 x는 1이라는 식 두 가지를 아니요. 그죠? 반지름이 아니라 여기 있는 이 좌표요. 요 좌표 값을 가지는 그런 x는 어쩌고 y축의 평행한 직선을 반드시 하나 써주셔야 돼요. m 값이 하나만 존재할 수가 없다고요. 그죠? 직선은 반드시 두 개가 존재해야 되는데 이게 하나밖에 정의가 안 되는 경우에는 그 하나를 y축에 평행한 걸로 정의합니다. 라고 하기엔 너무 번거로워서 근데 여기까지만 딱 끊어놓고 볼게요. 여러분들 이거 구하는 게 쉬워요? 복잡해 보여요? 쉽진 않죠? 근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두 번째 방법 쓰는 것보다 이게 더 편하거든요. 예외 규정이 생길 때가 그나마 간단한 경우예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모든 경우에서 다 쓸 수 있는 거는 복잡해질 수밖에 없다고. 얘기했던 말 기억나죠? 무슨 얘기냐면, 이거 그대로 지우고, 자, 여기 있는 이거, 이제 요게 답이고, 요거는 따로 쓴 거죠? 이거를 그대로 두 번째 방법으로 써볼게요. 두 번째 방법은 뭐라고 했죠? x1, y1이라는 원 위에 한 점을 놓고 진행을 한다. 자, 그러면 원 위에 한 점이니까 원 위에 한 점이 뭐예요? x1, x 더하기 y1, y는 1이라는 직선이 만들어졌어요. 근데 여기서 그 직선 위에 있는 점에 x1과 y1 사이의 관계식은 이런 식이 존재합니다. 원 위의 점이니까요. 그러면 이 직선이 반드시 뭘 지난다고요? 2,1을 지나요. 2,1을 지납니다. 대입하는 거죠. 대입하게 되면은 뭐가 됩니까? 이런 식이 나와요. 그래서 x1 값이 얼마가 되거나 0이 되거나 아니면 x1 값이 얼마가 되거나 5분의 4가 되거나 이렇게 마무리가 되거든요. 이 값을 다시 여기에 대입해서 y1을 찾으셔야 돼요. y1이 얼마가 되거나 1이 되거나 아니면 y1이 얼마가 되거나 5분의 8, 5분의 3, 마이너스 5분의 3이 되거나 그러니까 이 식을 이용해서 여기다 대입하시면 y는 1이라는 식이 생기고요. 요 식에다가 저 위에 있는 거에다 대입하게 되면 5분의 4x 더하기 마이너스 5분의 3y가 1이 나오게 된답니다. 선생님 얘랑 같은 거예요. 정리하시면 같은 식 나와요. 요 식과 요 식은 같은 식입니다. 그럼 이렇게 풀었을 때 장점은 뭘까요? 반드시 두 개가 다 나와요. x1 값을 반드시 두 개를 구할 수 있습니다. 무조건 두 개가 나와요. 씹히고 사라지는 애가 없어요. 그냥 무조건 두 개씩 나와요. 되게 간단하죠?
그래서 간단한가요? 근데 솔직히 저는 이렇게 2차 방정식 구해갖고 푸는 그거 자체가 그 다음에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다시 이용해서 x1, y1을 구하는 과정이 그걸로 또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마지막으로 식을 넣어서 최종적으로 정리하는 그 과정 자체가 이쁘진 않아요. 그래서 제가 별로 좋아하는 과정이 아니긴 한데요. 여러분들은 둘 중에 한 가지 방법을 선택해서 푸시면 됩니다. 이 둘 중에 반드시 하나만 이용해서 쓰는 그런 문제는 100문제 중에서 한 문제 정도 볼까 말까 합니다. 거의 없다고 보셔도 돼서 너네들이 원하는 거 하나를 골라서 푸시면 됩니다. 왼쪽 방법을 선택할 때는 반드시 주의해야 될 게 뭐라고요? 기울기가 사라지는 경우, 두 개가 나오지 않는 경우는 반드시 x는 어쩌고라는 직선이 숨어 있는 거다. 그걸 마무리를 써서 꼭 직선 두 개를 써줘야 된다라는 게 주의할 포인트고, 여기는 오른쪽은 뭐예요? 단계가 너무 복잡해요. 얘를 찾아서 집어 넣어서 정리한 다음에 또 찾아서 또 넣어서 이런 그 번거로운 과정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서 실수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래서 둘 중에 어떤 걸 사용하실지는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일부러 그래서 두 가지 다 보여드렸습니다. 편한 방법으로 쓰세요. 뭐 근데 편한 거 쓰라고 할 때 은근히 이쪽을 많이 선택하시더라. 이게 잘 안 되나 봐. 너네는 안 그러기를. 나는 그럼 뭐 쓰냐라고 하면은 저는 글쎄요. 그냥 그때그때 좀 다른 것 같아요. 됐을까요? 제가 저번 시간에 했던 얘기 하나만 하고 마무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유제풀이 한번 시간 드리고 유제풀이 시간 끝난 다음에 뭐 유형풀이를 하든가 아니면 진도 더 나가든가 할게요. 여러분들한테 미리 예고를 하자면 저 다음 주 화요일 날 3교시에 단원 테스트 볼 겁니다. 진도 미쳤죠? 하여튼 예은이 표정이 안 좋아요. 무슨 얘기냐면요. 오늘 도형의 이동 부분을 더 나가든 안 나가든 상관없이 어쨌든 토요일까지 도형의 이동을 단원을 마무리를 지을 거고요. 1교시랑 2교시 때 질문 받고 공부할 시간 드린 다음에 3교시 때 단원 테스트 볼 거란 얘기예요. 물론 바뀔 수도 있습니다. 조금 딜레이는 될 수 있습니다만 어쨌든 제 계획상 그렇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광복절 주간 내에 저는 이 책을 싹 다 끝낼 예정이라고. 자, 여러분 8번 유형의 제목을 보시면 어떤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보이세요? 뭐가 보여요? 아니요. 길이가 보이니까 어떻게 풀라고요? 도형으로 바꿔서 푸시라고요. 기하적으로 생각을 하시라고 했죠. 자, 뭐이? 어떤 점? P점의 좌표는 2, 마이너스 1. 근데 원의 방정식은 x 더하기 2의 제곱, y 더하기 1의 제곱은 4. 원의 중심 좌표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2일 때 원의 중심 좌표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라고 하고 원 밖에 있는 한 점의 좌표가 2, 마이너스 1일 때에 뭘 구하고 싶은 거냐면 이 접선의 길이를 구하고 싶은 거예요. 요 길이를 구하고 싶은 건데요. 뭐 쓰면 될까요? 피타고라스 쓰시면 됩니다. 어떻게요? 요렇게요. 요 길이가 반지름의 길이고요. 수직이고요. 그 다음 중심부터 점까지의 거리를 구할 수 있으니까요.
지금 구해야 될 게 그럼 뭐예요? 요 직선의 방정식이 뭔지가 중요합니까? 아니요? 애초에 직선의 방정식이 어떻게 생겨먹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죠. 뭘 찾을 수 있으니까. 점과 점 사이에 거리를 구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저기 있는 저 접선의 길이는 뭐가 된다? 아, 이렇게 되는구나. 2번의 길이는 4가 되는구나 라는 거 확인 가능하고요. 그러니까 1번은 따로 구하셔야겠네요. 일단은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라고 하니까. 그럼 어떻게 갈까요? 이렇게 원의 중심이 원점이 아닌 다른 점을 기준으로 할 때에는 접선의 방정식을 구할 때 기울기를 미지수로 놓고 가는 게 더 식이 간단해요. 그래서 실제로 y는 m x-2 -1이라는 식을 놓고 이 직선과 저 원의 중심 사이에 거리가 2가 되도록 식을 잡으시면 돼요. 루트 m제곱 더하기 1분의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이렇게 될 거고 식 정리 해주신다면 y는 얼마? 3분의 루트 3 곱하기 x-2 라는 식이 만들어질 겁니다. 이 식을 정리하시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직선의 방정식, 접선의 방정식 구하실 수 있게 되는 거죠. 접선의 방정식 구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이것도 두 번째 방법으로 한번 보여드릴까요? 왜 제가 첫 번째 방법을 권해드렸는지. 두 번째 방법을 사용하게 되면 이런 식이 나올 겁니다. x1 더하기 2 곱하기 x 더하기 2 더하기 y1 더하기 1 더하기 y 더하기 1은 4라는 식이 첫 번째 식으로 관계식으로 나올 거고요. 두 번째 관계식으로서는 x1 더하기 2의 제곱 더하기 y1 더하기 1의 제곱은 4라는 식이 두 번째 관계식이 나올 거예요. 여기에다 이 첫 번째 식에다가 뭘 대입해서 2, 마이너스 1을 대입하신다면 2, 1 라고 해서 하기 싫어. 자, 2x1 더하기 4 플러스 y1 더하기 1은 2라는 식. y1 대신에 마이너스 2x1 마이너스 3을 저 위에다가 집어넣으면 되겠네요. 여기다가. 그럼 대입하시면 뭐예요? x1 더하기 2의 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2x1 마이너스 2의 제곱은 4 나올 거고요. 간단하게 하시면 5x1의 제곱 더하기 4 더하기 8 더하기 12 더하기 4 더하기 4 더하기 4 1, 5, 2, 2 아직 안 끝났죠? 그래서 x1의 값이 얼마가 나올 때 어디 갔을까?
x1의 값이 얼마가 나올 때, 마이너스 2가 나올 때 y1의 값은 얼마가 나와요?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1 나오죠. 다음 두 번째, x1의 값이 얼마가 나올 때, 마이너스 5분의 2가 나올 때 y1의 값은 얼마가 나와요? 여기다가 대입하면 5분의 11 나오네요. 마이너스 5분의 11. 을 이제 다시 첫 번째 식에다가 대입해서 마이너스 2 대입하면 얼마인가요? 어머나! 근데 되게 아름다운 식이 나왔네요. 제가 뭐 하나 틀렸나 봐요. 왜냐면 루트 값이 왜 안 나올까요? 제가 뭐 하나 틀렸나 봐요. 아이고 어려. 아이고 어려. 네, 그럼 제가 뭔가 다른 답을 구했나 봅니다. 어쨌든 같은 거 왜 안 되죠? 제가 뭐 틀렸나요? 아, 시작부터 틀린 것 같은데요. 지금 뭐라고 했나요? 2, 마이너스 1이라고 했는데 2, 마이너스 1과 이 직선의 방정식이 x제곱 맞는데 2, 마이너스 1 2, 마이너스 1 대입했나요? 2, 마이너스 1 어디다 대입했나요? 여기다 이거부터 틀려먹었네요. 죄송해요. 단계가 많으니까 실수할 가능성이 많네요. 어쨌든 여러분들 결론은 뭐다? 네. 비추 하셔도 돼요. 말리진 않을게요. 전 추천하고 싶진 않아요. 자, 여기까지 이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원과 관련돼서는 이 정도입니다. 지금 우리 앞 단원에서 배웠던 게 무엇인가요? 원의 방정식과 관련된 여러 가지 방법들을 배웠습니다. 뭐 중심이 주어질 때, 혹은 뭐 여러 가지 점을 지날 때, 혹은 뭐 세 점을 지날 때 외심과 관련해서 이런 식들이 하나 나왔죠.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왔나요? 원과 원 사이에, 그러니까 축에 접할 때 이런 식들이 이렇게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또 뭐였나요? 두 원의 접선을 지나는 원.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 혹은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 같은 걸로 식이 나왔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유형들 굉장히 여러 가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원과 원 사이의 위치 관계라고 해서 떨어져 있을 때, 외접할 때, 두 점에서 만날 때, 내접할 때, 내부에 있을 때에 따라서 공통 접선이 4개, 3개, 2개, 1개, 빵개로 줄어드는 거 기억하실 거고요. 그죠? 그런 것들, 그리고 접선의 길이를 구하는 그 과정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습니다. 뭐 중심거리 제곱 빼기 반지름 차의 제곱 또는 반지름 합의 제곱을 이용하는 거. 그게 이제 앞단원 내용이었다면 뒷단원은 이제 직선과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 배우셨어요. 한별식으로도 퉁칠 수 있지만 그거보다 간단하게 구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다? 반지름과 원의 중심거리를 이용하는 거다 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 원의 중심거리가 반지름이다 라는 식을 이용해서 식을 세우셔서 진행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쉽게 풀 수 있었다. 위치관계. 이제 그래서 두 점에서 만날 때, 접할 때, 만나지 않을 때에 대해서 이제 설명드리면서 현의 길이를 구하는 방법, 현의 방정식을 통해서 푸는 방법. 길이가 들어가면 도형으로 풀어라. 그려라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원 밖에 있는 점도 마찬가지로. 그 다음에 저기 뭐냐, 어디냐? 접선 같은 경우에는 크게 구하는 방법이 몇 가지? 2가지 있다. 뭐가 있을 때? 기울기가 주어질 때. 두 번째는 원 위에 있는 점이 주어질 때. 그래서 원 밖에 있는 한 점을 푸는 방법 또한 2가지 중에서 아무거나 선택해서 풀면 된다. 근데 내 추천은? 셰프 추천은 1번이었다. 근데 1번으로 할 때는 꼭 조심해야 되는 게 뭐가 있다? 기울기가 없는 애가 존재할 수도 있으니까 그때는 반드시 하나를 찾아서 그려줘야 한다라는 것까지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지금 유제 1번부터 8번까지 싹 정리 안 된 거 한번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